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무역 전쟁도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그 무기가 실제로 뭐 총탄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좀 타격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도 트럼프도 안 칩니다. 예전에 좀 포커도 좀 쳤는데 이제 트럼프도 안 봐요. 보기도 싫어가지고 제가 트럼프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 입장 현재 그래요. 손해볼 것 없다. 나는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현재 완전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너네가 무조건 항복해라.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트럼프가 또 관세 수익도 1,000억 달러가 앞으로 될 것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버는 건 있지만 까지는 건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의회가 굉장히 강경해요. 이게 트럼프만의 입장이다라면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의 입장은 아니죠. 이게 지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둘 다 강경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항복입니다. 그래서 쉽게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게 계속 공격을 해대면서 그리고 미국의 GDP가 또 양호하게 나오고 실업률이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6% 당선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죠. 힘이 지금 받고 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옳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경제 분야 지지율이 56%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그동안에 트럼프를 굉장히 반신반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네 나라 우월주의로 가다 보니까 지지율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발언한 거 보게 되면 재선 후에 중국 지금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지금 해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은 양보를 절대 안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잠시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걸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입장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중국은 어떤 입장이 있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냐, 장기간 이어질 것이냐라는 건 어제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 완전 항복을 한다는 것은 즉 지금 현재 미국의 요구대로 어떤 법제화한다, 법을 제도를 바꾼다, 법을 제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바로 지금 현재 항복을 해버리게 되면 시진핑의 정치적 지지율이 악화가 되겠죠. 그동안에 시진핑은 중국몽을 계속해서 꿈꿔왔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권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 제정은 내적 간섭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역 전쟁도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큰 피를 흘려야 돼요. 흘리고 나서 보통 협상이 이루어지죠. 휴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전에 우리나라 6.25를 보시게 되면은 휴전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은 정말 이 철원 지역에서 피나는 전투가 있었다는 걸 본다라면 역시 이 이견이 너무 큰 상태에서는 쉽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또 하나 입증을 본다라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법률 제정 개정이 없다라고 좀 더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중국의 역시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양쪽이 강경파가 센 거죠 지금. 중국도 지금 오히려 더 약간 좀 으쌰으쌰하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좀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의 재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 이제 보죠. 자, 트럼프가 재선 전에 하려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있겠습니까, 협상은? 내가 굳이 지금 항복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에. 그때 해도 안 늦어요. 어차피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에 이게 지금 협상이 이뤄질 거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또 경기 부양책으로 현재 버티기 군락을,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준율 인하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언제 되냐.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이 타격을 받아야 돼요, 지금. 타격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오히려 조금 늘어났단 말이죠. PMI 지수가 약간 좀 증가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지금 당장에 덜 아픈 거죠. 크게 아파야 되는데 덜 아픈 상황입니다. 덜 아프면은 이게 그럼 언제 중국이 그러면 이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느냐. 국민 여론이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시진핑에 대해서 막 이 불만 표현이 표출되고 이제 그만 좀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서 해도 중국 입장에서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국민 여론들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에 항복을 하더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추가적인 관세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이제 10일 0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끈. 이게 바로 2, 3주 남아요. 3, 4주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10일 날 0시에 출발을 했죠. 그걸 기준으로서 도착할 때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3,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그래도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못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합의를 못하면 요 안에 합의를 못하면 우리가 이제 2천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20% 매긴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인내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있습니다. 시장 빠진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합의를 못한다라고 하면 3,250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또 매긴다는 소리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 부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기대감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했고 시장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요 3, 4주 이후에 뭔가 결판이 안 났을 때는 정말 더 큰 충격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무기가 뭔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기라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기는 사실 별로 몇 개 없어. 그냥 핵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핵폭탄 같은 엄청난 무기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2천억 달러에 이어서 그냥 관세만 매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국은 그냥 관세만 현재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을 보면 낮은 물가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는 현재 관세 정도로만 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무기가 너무나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웃긴 게 뭐냐면 반대로 중국은 쓸 카드가 많아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은데 쓸 수가 없어요. 참 중국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중국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미국 제품 불매 운동입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아이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만약에 어느 특정 기업의 제품을 강제로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무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판매 금지는 말도 안 된다. 그냥 불매 운동을 하면서 좀 자기 그 자국 우월주의를 좀 얘기하면서 보호주의를 얘기하면서 약간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판단이 되고요. 제일 강력한 무기는 원래 이겁니다. 다시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국채 매각이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핵폭탄이죠. 근데 핵폭탄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적군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나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곡물 관세를 이제 매기거나 뭐 대두라던가 그다음에 수입을 중단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의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몇 개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위안화 평가절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뭐 현재 95%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금지를 할 가능성 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금지.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광 금지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는다. 뭐 총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긴 핵을 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사실 몇 개가 없는 거죠. 뭐 방법은 많은데 실제로 쓰려고 한다라면 자기의 또 목숨을 더 담보로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핵폭탄 국채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거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후의 보루죠. 정말 최후의 보루. 나 죽겠다라고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중국이 1조 1,5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대략 한 8% 정도 돼요. 미국 전체 국채의 8%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국채 비중에서는 한 1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규모죠. 근데 만약에 이 1조 1천억 달러 규모를 다 팔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 재정 적자가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그동안 국채를 매입하면서 어느 정도 도와준 거는 도와줬다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국채 매각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거든요. 지금 뭐 안 그래도 연준한테 금리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 조달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 자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만 피해를 보면 상관이 없는데 신흥국들의 자금이 또 악화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신흥국들이 안 망가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망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원망이 그 사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세계적 비난을 받게 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쉽지 않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국채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다 팔 수 없으니까 내가 남은 국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평가 손실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 돈 손실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채를 다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요. 그래서 국채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또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중국이 또 가지고 있는 이 달러 자산 여기에 대한 자산 손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손실을 다 또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미국 경제가 또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또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 이상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매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 뭐 관세 매각, 관세랬다 이 국채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기대감이 그럼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기대감만 있다 한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은 방어됩니다. 그럼 그 기대감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3천억 불 관세 부과 전에 합의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떠나고 나서 도착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전에 어느 정도 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전으로 본다라면은 미국이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무역 전쟁도 미국도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절대 길게 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제 둘 다 어떤 상충 관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물론 뭐 둘 다 정치적인 기반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둘 다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는 둘 다 정말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을 겁니다. 자국 그 주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마지막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는 게 이제 6월 말에 일본 G20 일본에서 이제 G20이 열리죠. 6월 말에 여기에서 서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3, 4주 안에 분명히 다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 4주 안에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정말 장기전으로 갈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3천억에 대해서 먹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시나리오를 좀 짜면서 이거는 뭐 저희도 예측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전략의 중요이죠.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좀 팔아야 되고 다시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주식을 다시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나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시점에서 지금 누구도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자신 있게 얘기해서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한다? 예,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보시고 어차피 판단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좀 하시.